조국혁 신당 1호 법안은 한동훈 특검법인데 한동훈 특검법 이미 특검법입니다. 다 마련돼 있는 거죠? 다 현재? 마련돼 있고요. 네. 선거 기간 중에 이미 2달 전에 마련돼 있었고요. 네. 요거는 박은정 당선인 예. 이제 30일이 되면 의원이 되시겠죠. 예. 박은정 의원이 예. 9시에 의원 예. 카페 가서 줄을 줄 서실 서 있다. 겁니다. 예. 9시에. 요거 그 이전부터 제출하려고. 나와서 줄 서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예. 저희들은 9시에 출근 시간에 맞춰서. 출근 시간 아니 보좌진들 그렇죠. 출근 시간 힘들게. 이전에 가서 예. 줄 서 있으라고 할 안 생각 되지. 그러면 안 없고요. 되지. 예. 뭐 4박 5일씩 또 뭐 그렇게 하라고 할 생각 없고요. 9시에 가서 순서대로 기다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접수를 할 거다. 접수할 겁니다. 주 이런 내용이 어떤 겁니까? 한동훈 특검. 주요 내용은 이제 세 가지가 예, 되는데 하나는 예. 입시 관련된 거, 예, 비리 관련된 그다음에 거. 하나는 고발 사주, 예. 그다음에 하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직무유기입니다. 네. 이게 뭐냐면 예. 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 검찰총장 시절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의해서 징계 청구가 됐죠. 그렇죠. 그 징계 청구가 된 것이 억울하고 분하다고 이게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잘못한 거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하라고 길길이 소리 지르고 고래고래 하고 대한민국 언론은 다 그게 살권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맞아요. 수사다 공정과 그랬었죠. 정의다 막 이러면서 띄어졌잖아요. 네. 근데 그게 1심에서 어떻게 됐어요? 저 문제 없다고 나왔었죠. 네, 문제 없다뿐만 네. 아니라 정직 2개월 정도가 아니라 더 파면에 많이 이를 만하다. 그런 내용이다라고 라고 얘기했죠. 1심 재판을 했죠. 근데 그러고 나서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으로 바뀌죠. 정권 예, 교체가 예, 되고 예, 2심이 그렇죠. 2심에 올라가면서 예. 그래서 원고 윤석열, 피고 법무부 장관 한동훈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패소할 됐죠. 결심을 하죠. 네. 패소할 결심을 해서 1심에서 승소했던 변호사 그다음 교체하고. 변호사를 교체해 버립니다. 네. 교체해 버리고 그런 다음에 항소심에서 교체의 효과가 났는지 윤석열 승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1심이 뒤집혔죠. 맞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상고에서 대법원으로 가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상고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원래 이렇게 검사 내지는 검사 징계권 아닙니까? 여기에서 이 패소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절차상의 하자, 내용상의 하자가 아니라 절차에서의 문제점을 성실하게 안 했다는 거잖아요. 절차상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 네. 검사 징계위원회가 네. 제대로 구성이 안 됐다라는 절차상의 하자에 얘기를 했어요. 근데 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일반적으로는 다시 징계를 청구합니다. 아, 다시 징계. 예, 그래서 절차상의 하자를 치유하고 네. 다시 재징계를 합니다.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으면 야 순서를 못 지켰어. 그럼 순서를 지켜서 다시 징계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모든 공무원 징계는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징계를 다시 하지도 않았고 대법원에 상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패소할 결심을 그대로 한 거고 법무부 장관의 의무를 저버리고 사적인 관계로 윤석열 봐주기를 한 겁니다. 네. 법무부 장관 한동훈의 직무유기 이것도 당연히 특검의 대상인 거죠. 특검의 대상이다. 그래서 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법무부 네. 장관 한동훈의 패소할 결심 그리고 윤석열 봐주기가 봐주기.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네. 고발사주. 고발사주. 비번 좀 풀어라. 아, 진짜. 예? 비번. 그러고 보니까 그래. 김호중 욕하지 말고 비번 풀어라. 그러니까요. 한동훈 비번부터 누구한테 풀어라. 배웠냐고. 예전에는 그런 게 별로 없었잖아요. 비번 안 없었죠. 풀고. 한동훈한테 배웠잖아요. 다 그렇게 배운 것 같아요. 예. 한동훈 장관한테 배운 거 아닙니까? 네, 한동훈 장관한테.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비번 풀고 고발사주 네, 꺼내서 도대체 왜 권순정 당시 그 대검 대변인 예. 총장의 입이죠. 한동훈, 손준성 세 명이 있는 카톡방에선 무슨 일이 있었냐? 무슨 대화가 있었는지. 무슨 대화가 있었냐? 하루 전날 한 60장의 그 사진 파일을 네, 보냅니다. 맞아요. 네, 그렇죠. 뭔 파일 보냈냐? 그때 그 뭐 나무 사진, 꽃 사진 보냈냐? 그러진 않겠지. 그러니까 꽃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인가? 뭘 보냈느냐? 이걸 밝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 박은정 검사는 9시에 줄 서서 줄 서서 그리고 접수합니다.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있었던 자녀 입시 자녀 관련된 입시 비리. 의혹, 그세 가지. 네, 세 가지 반드시 한다. 이건 예, 1호 그렇습니다. 법안이죠, 1호 법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조국혁 신당이 앞으로 또 중점적으로 추진할 법안들이나 아니면 방향성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당론 1호는 한동훈 특검이고요. 예. 그다음에 그에 이어서 검찰개혁 3법이 또 따라 나올 겁니다. 예. 민생 당론 1호가 있습니다. 뭡니까? 민생당. 민생 당론 1호는 예. 모두를 위한
노동법입니다. 모두를 위한 노동법. 예. 노동의 권리 모두를 위한 보장법. 화장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성공회대 네. 그성 관계 없이 누구든 모두를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있는 물론 성중립 화장실. 근데 오해하지 마시기를 이걸 가지고 또 옛날에 보수를 공격을 해야 되는데요. 맞아. 화장실 안에 가면 장애인도 쓸 수 있고 여성 남성이 다 쓸 수 있는 그 화장실이 마련돼 있는 큰 화장실이에요. 거기는 누가 들어가면 문을 잠궈요. 네. 한 사람이 쓰고 나와야 다음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언론에서 막 같이 들어가서 뭘 하는 것처럼 이런 식의 바보들 아닙니까? 진짜 이해가 와보지도 않은 거예요. 와봤으면 그런 얘기 못해요. 아니 지금 있는 여성 남성 그 구분된 화장실도 그 여성 둘이 같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게 또 호도를 하더라고요. 자, 하여튼 모두를 위한 노동법. 네. 이건 뭐냐면 지금의 근로기준법이 전태일 열사는 1971년도에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본인의 몸을 불사르셨잖아요. 맞아요. 그러셨죠. 전태일 열사가 지금의 근로기준법을 보고 노동자의 현실을 본다면 근로기준법을 불사르라고 할 겁니다. 왜 그러냐? 일단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 노동자들이 너무 많아요. 일단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이런 노동자들은 법 형식상 사장님들이세요. 그렇죠.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못 받죠. 맞아요. 그런 분들이 850만이에요. 그렇게 많이. 있군요. 그런 분들이 850만이에요. 그 다음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네, 맞아요. 중대재해처벌법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되느냐? 150만에서 200만 정도가 됩니다. 너무 사각지대가 높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분들이 한 2천만이에요. 일하는 분들이. 근데 근로기준법에 적용 50.2%가 적용을 못 받습니다. 절반이 적용을 못 받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네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근로기준법, 노동법에 보호를 받아야 된다. 거기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법 하나 고쳐서 되지 않아요. 처음에는 근로기준법에서 5인 미만부터 바꾸기 시작을 해야 되고요. 특수고용, 그다음에 플랫폼, 그다음에 프리랜서들, 형식상 사업자로 돼 있는 분들, 이분들의 노동의 권리, 노동자로서의 권리, 노동하는 사람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 또 만들어져야 되고요. 만들어져야 된다. 그다음에 5인 미만 사업장이나 또 하청. 그래서 여기서 노란봉투법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맞아요. 2조 3조 노란봉투법을 바꿔야 간접고용, 하청 노동자들도 본인이 노동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가 있어요. 원청으로부터. 그리고 마지막은 사회보장법, 사회보장 관련된 4대 보험 관련해서도 이분들이 부분적으로만 4대 보험에 가입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 고용보험이나 그 산재보험에 부분적으로만 가입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일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하려면 이 큰 시스템, 현재 노동법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되고 저도 결심을 했고 저의 결심을 뭐 당에 말씀드렸더니 이것을 당의 계획으로 가져가자라는 말씀을 하셔. 이것은 사실은 제가 정치를 하는 한 평생 가져가야 될 과제고요. 조국혁신당은 모두를 위한 노동의 권리 보장 법 체계 내지는 모두를 위한 노동법 이거를 민생 당론 1호로 추진하겠다. 잘하셨습니다. 예. 꼭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네네. 정치인 신장식 이제 내일 모레면 저 국회의원이 됩니다. 그동안 정말 여러 현장에서 어려운 사람에서 일했고 방송 현장에서 또 국민들을 위한 목소리도 냈고 이런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또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정치인 신장식 앞으로 5년 동안 4년이군요. 4년 동안 이런 역할을 하겠다. 이런 정치인의 모습을 갖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각오를 한번 해주시죠. 제가 생각하는 저 나름의 정치활동의 슬로건이 있습니다. 강자에게 정의를, 시민에게 권리를. 강자에게 정의를 구현하는데 현지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검찰 독재를 조기 종식시키는 겁니다. 시민에게 권리를, 우리 대한민국 시민 여러분 모두에게 권리가 보장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권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권적 기본권. 윤석열 정권이 하도 뭐 이렇게 사실 표현의 자유라든지 이런 것들조차도
또 이제 이건 또 거주 이전의 자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입틀마켓에서 사지 들고 나가는 거 표현의 자유의 침해이자 거주 이전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어요. 이게 1970년대 80년대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거 반드시 막아내야 되고요. 그다음에 한 발짝 더 나가서 우리 조국혁신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회권 선진국. 이게 시민들이 복지는 더 이상 시혜가 아니라 우리 시민 모두의 권리다. 그래서 저는 뭐 계속해서 정치를 하면서 저의 정치 슬로건, 나의 정치적 목표는 뭐냐? 강자에게 정의를, 시민에게 권리를, 약자에게 배려를. 예. 야, 이걸 분명히 할 거고요. 예. 또 노회찬 대표님이랑 정치를 하면서 당시에 이제 진보 정치를 하면서 예. 우리가 어떻게 정책을 만들고 어떻게 실천할 거냐에 대해서 딱 세 억구로 정리를 한 게 있어요. 그러셨어요? 예. 네. 비판은 근본적으로, 예, 비판은 근본적으로, 대안은 현실적으로, 실천은 대중적으로. 예. 이게 노 대표님하고 네, 맞네요. 함께 만들었던 예,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정치, 강자에게 정의를, 시민에게 권리를 찾아주는 정치, 그리고 하나하나의 정책이나 의정활동, 비판은 근본적으로, 대안은 현실적으로, 예. 그리고 실천은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대중적으로 하는 그런 정치를 펼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장식 변호사가 그동안 현장에서 보여줬던 많은 사례들이 또 그런 모습들이 이런 정치인으로서의 모습을 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증명했다고 생각해요. 꼭 실천해 주시고 가장 앞장서서 목소리를 내는 그런 정치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